든든히 조금 식사하시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가 이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면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 든든히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 소비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 그리고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제품을 소개를 해요. 판매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판매하는 건 좀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이 파는 건 또 사기가 싫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스토리텔링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거를 내가 흡수를 해서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안내를 하고 스피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교재 29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다라는 이제 말인데, 단답형으로 말을 하면은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답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가겠습니다. 요런 분들 계세요. 저는 면접을 보기만 하면 항상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어를 잘 해도요, 그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합격이 되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면접에서 탈락하는 요인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탕수육이요. 끝.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왜 지원하셨어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끝. 그러면은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입혀야지 어떻게 돼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이제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 단순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이 본인은 단순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한 가지밖에 못한대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멀티로 전화 받으면서 네일 아트도 하면서 뭐 커피도 마시면서 다양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딱 하나밖에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분은 본인은 단순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분은 면접을 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세상에 사람은 단순할 수 없다.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맨 아래 두 번째 밑줄 쳐봅시다. 네, 단순한 업무와 반복되는 일상에서 생각할 시간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소재를 접해보고 행동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내 뇌를 차지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주부님들 결혼하기 전에 내 인생이 미혼과 기혼으로 나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또 뭐예요? 출산을 해. 그럼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주부님들이 아이에 올인을 하게 되죠. 막 바빠. 집안 살림에 아이들 양육을 해 막 키워야 돼.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 점점. 우리 아이가 20대 될 때까지 계속 어때요? 10대부터 성장기까지 계속 보살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가치보다는 아이에게 중점, 가족에게 중점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새로운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 뭐 문화센터에 갔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나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야지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통 중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내가 이미 좀 적응이 됐어. 그리고 너무 편해. 그리고 어디 가나, 예를 들어 내가 베이징 지역이야. 그럼 베이징 안에서도 그 곳곳에 갈 만한 또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상이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서 충분히 접해.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면 어때요? 어색하죠.
문화적인 거,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 행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을 막 멀리 있는 데서 막 찾으려고 해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행복했던 게 우리 가족들과 막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서 소소한 거를 찾는 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 우리 위팡님, 네.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지금 딱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을 때. 제가 아이 말 잘 들을 때.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네. 그렇죠. 자,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우리 뒤에 분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그렇죠. 보통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잘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살다가 하루를 이제 잠 자고 또 다음날 일해서. 그런데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 이게 다 행복으로 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은요, 뭐 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하면은요, 우리가 좋은 에너지가 막 생겨서 막 말도 잘하고 싶고 막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막 우울하고 막 불편하고 누가 말 걸어도 막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이 되나? 안 돼요. 말이 짧게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뒷장 넘겨볼까요? 네. 이분이 이렇게 봐요. 제가 이분한테 옆 페이지 봐요. 31페이지.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더니만은 저는 진취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제 장점은 사람을 좋아하고 물건을 못 버려요. 왜 본인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전공이 그래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면은요, 면접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을 면접관이 알지를 않아. 그럼 맨 아래 밑줄 쳐보세요. 스피치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스피치는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